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비가 오니까 차분하니 좋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비를 보면서 비 안 맞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차 안에 있으면 왜 빗소리가 들리는데 비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오늘 85번째 한기 노트는 덤으로 얻은 1초. 여러분, 덤으로 얻은 1초입니다. 원래 있던 1초가 아니고, 덤으로 얻은 1초,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덤으로 1초가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1시간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덤으로 1초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인데, 여러분, 윤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윤달은 들어보셨죠? 이게 다음을자니까 윤달이나 윤월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윤자를 보시면 문자 밑에 왕자가 있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윤달이 되면 왕이 문 밖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자를 이렇게 씁니다. 윤월이라고 하는데, 이 윤월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지구를 이렇게 돌죠. 지구를 공전하잖아요. 지구는 또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이때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데 한 달이 걸리죠. 이걸 이제 일삭망월이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금음이 됐다가 보름이 됐다가 그 일삭망월이라고 하는데, 그 걸리는 날짜를 보면 29.530591이 걸립니다. 정확하게는 30일이 아니고 29.530591이 걸리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데는 며칠 걸립니까? 1년에 한 바퀴를 돌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1태양년이라고 합니다. 1태양년. 1년 동안 한 바퀴 공전을 하니까. 1태양년이 우리가 흔히 365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365.2422일입니다. 그러니까 365일보다 많죠. 쉽게 따지면 365일이 오버되니까 음력하고 양력하고 비교하면 이 양력이 항상 24.22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겠죠? 0.242일이 많으니까, 1년에 0.242일이 많으니까, 이게 4년 정도 되면 어때요? 하루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 보면, 매 4년 정도에 한 번씩 2월달이 29일인 날이 있죠. 그걸 갖다가 윤일이라고 합니다. 윤일. 왜냐하면 365.242일이기 때문에 이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4년이면 보정이 되잖아요. 4년에 한 번씩 1일을 추가해주는 겁니다. 음력 달력에다가.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29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의 주기를 보면 곱하기 1년 하면 이게 365일이 안 되겠죠. 30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더 대보면 달은 1년 동안 공전하는 날, 이 횟수가 354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양력하고 음력하고 차이가 나죠. 양력이 365일이라 치면 음력이 354일이니까 며칠 차이가 나요? 11일 차이가 나죠. 그 1년에 11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매년 태양력이 어때요? 11일 많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음력 따로 양력 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11일씩 많아지니까 한 17년쯤 지나면 6개월 정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음력 5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막 눈이 옵니다. 눈이 오고 음력 12월에 막 장마가 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정해 줘야 되겠죠. 그걸 보정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윤달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는 오늘 처음 들으시죠. 윤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윤달은 어떻게 정하느냐? 윤달이 보통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윤달이 끼는 것 같아요. 윤달이라는 게 뭐예요? 2월달, 음력 2월달에 왔는데 또 음력 2월달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 달을 윤달이라고 하죠. 그 윤달에 아까 임금이 문 밖을 나오지 않았다 해서 윤자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윤달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3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이렇게 합니다. 19년 7년법이라고 해서 19년 동안 윤달을 7번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19년짜리 달력을 이렇게 통계를 내면 그 달력 안에 윤달에 끼인 달력이 7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평균해보면 2,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월, 윤달 개념 이해하셨죠? 윤초라는 게 있습니다. 윤초. 윤일은 뭐예요? 하루죠. 윤달은 뭡니까? 한 달이죠. 그럼 윤초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초입니다. 1초. 이 1초 격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윤초다라고 얘기합니다. 윤달이나 윤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 윤월이나 윤일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
이 윤초라는 건 왜 생기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양력, 음력 이런 건 다 뭐예요? 태양의 주기, 달의 주기를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죠. 그런 걸 우리가 천문시라고 해요. 하늘을 보고 정한 시간이다 해서 천문시라고 하죠. 근데 1972년 이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 천문시를 썼습니다. 근데 1972년 이후에 천문시를 쓰지 않고 세계 도량형 협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표준 시간으로 천문시를 쓰지 않고 세슈몬자 133번, 그 133번 세슈몬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슈몬자의 진동수는 고전에 이 세슈몬자의 진동수를 시계로 만들었는 것이 원자시계입니다. 원자를 시계로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게 원자시계고 이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는 게 인공위성입니다. 그 인공위성들에는 세슈몬자의 시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전을 하거나 다리 공전하거나 지구가 공전할 때는 오차가 생기는데 이 세슈몬자로 만든 원자시계는 오차 범위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걸 원자시라고 하죠. 원자시계로 만든 시간을 원자시라고 하죠. 이 원자시의 오차 범위는 3000년에 1초 정도밖에 안 납니다. 엄청나게 정확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시계가 나왔다고 해요. 아, 무슨 원소 이름인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거는 1억 년에 1초 차이도 안 난답니다. 그 1억 년 동안 시계가 가도 1초 차이도 안 난다는 거죠. 그만큼 정확한 시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간을 통일해서 보려면 천문시를 보는 것보다는 이 원자시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증권시장 같은 데서는 세계 동시에 개장이 돼야 되고 뭐 주식 같은 것도 초단위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농사 지을 때 별 필요가 없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시계는 무슨 시일까요? 천문시일까요? 원자시일까요? 천문시일까요? 원자시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통신을 하잖아요. 그 통신을 할 때 위성에서 쌓아주는 데이터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시계는 자동으로 원자시입니다. 그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뀌어도 여전히 원자시로 가기 때문에. 천문시라면 누군가 수동으로 해줘야 되겠죠. 우리 벽에 걸린 이런 시계들은 뭐예요? 천문시 기준이죠. 우리가 맞춰놓은 천문시. 만약에 시간에 오차가 생기면 우리가 수동으로 손으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차 범위가 3000년에 1초밖에 안 나기 때문에 원자시를 세계 표준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언제부터? 1972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천문시와 원자시가 오차가 생기겠죠. 왜? 지구는 그 달이 다시 말해 지구가 자전을 한 바퀴 하면 그게 뭐예요? 24시간이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한 바퀴 하면 24시간이고 공전을 한 바퀴 하면 1년이잖아요. 그 지구가 자전을 한 바퀴 할 때 걸리는 게 24시간 우리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이제 변동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24시간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24시간보다 빨리 돌아갈 때도 있고 24시간보다 적게 돌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24시간이 안 되거나 24시간이 오버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 오버되는 시간하고 우리 방금 말씀드린 원자시하고 비교했을 때 오차가 생기겠죠. 그 오차가 0.9초 이상이 나면 보정을 해줍니다. 둘이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요.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시간차가 계속 벌어지겠죠. 그 맞춰주는 것을 윤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윤달을 맞춰듯이 똑같은 원리죠. 그 오차가 0.9초 이상, 이거는 뭐, 윤달처럼 몇 년에 한 번 이런 게 아니고요. 언제 변동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구의 맨틀과 태양의 그 중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도 달라지고 태양이 이렇게 타면서 질량이 작아지잖아요. 질량이 작아지니까 또 인력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자전 속도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차가 0.9초 이상 나면 보정해 줍니다. 그때. 보정해 주는 시기는 매년 1월이거나 7월에 보정을 해 줍니다. 그걸 윤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차가 나도 원자시하고 천문시의 오차는 1초 이상 차이가 안 나도록 유지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윤초. 그 윤초가 뭐예요? 1초입니다. 1초. 1초를 보정해 줌으로써 1초 미만의 오차가 생기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천문시가 0.9초 빠르면 어떻게 돼요? 1초를 빼줘야 되겠죠. 0.9초 느리면 어때요? 1초를 대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오차를 줄여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윤초가 적용되는 시점은 그때그때 다른데 언제 윤초가 적용되는 시점이냐? 바로 내일 7월 1일이 윤초가 적용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72년부터 지금까지 26번 정도 윤초가 보정이 됐습니다. 내일이 27번째 윤초 적용이 되는 날인 겁니다. 0.9초 이상 차이가 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시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월 1일 08시 59분, 원래는 0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경도상 시차가 9시간이 나기 때문에 기준 시간보다 우리는 9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08시 59분 59초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59초 다음 뭐가 나옵니까? 59분 59초 다음에 9시죠. 근데 윤초가 적용이 되면 59분 60초 다음에 9시가 되는 겁니다. 60초 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 시간에서는. 59초 다음 1분이니까. 근데 윤초가 적용이 되면 60초 찍고 9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목에 덤으로 생긴 1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9초 다음에 60초가 되니까 이 1초를 우리가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9시 넘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조정이 되어 있고 벽시계는 1초씩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얻는 덤으로 얻는 1초입니다. 덤으로. 이 덤으로 얻는 1초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1초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지구에서 1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세슘 원자 133번 얘기해드렸죠? 그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가지고 원자시라고 한다 그랬죠? 그게 세계 표준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슘 원자는 1초 동안 진동을 몇 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진동? 1000번. 실장님 몇 번 할 것 같아요? 10,000번. 10,000번. 5000번. 10,000번. 네. 한번 읽어보세요. 세슘 원자는 1초 동안 이만큼 진동, 1초에 이만큼 진동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쭉 작을 수밖에 없죠. 뭐 진동수가 많을수록 오차가 작겠죠. 초당 진동수가 많을수록.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새로 발견했다는 그 원자는 이거보다 1억 배 더 진동을 많이 한답니다. 이거보다 1억 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정확하게 1억 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억 배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오차 보면 1초도 안 되는 거죠. 이게 1초 동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구에서는 1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는 1초에 몇 대가 생산될까요? 뭐 0. 몇 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몇 대 생산될 것 같아요? 1초에 한 대씩 생산됩니다. TV는 1초에 4대씩 생산해야 됩니다. 이 지구에서 말입니다. 아기는 몇 명 태어날까요? 1초에? 8명씩 태어납니다. 초당 8명씩 태어납니다. 사망은 초당 5명씩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모기가 1초 동안 빨아들이는 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 있는 모기가 1초 동안 빠는 피의 양은 얼마큼 될까요? 1초. 1초. 상에서 얼마나 될까요? 1리터. 네, 70리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70리터. 개미는 몇 마리가 태어날까요? 1초 동안? 개미는 1초에 20만 마리가 태어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요, 1초 동안 일어난 일, 네이버에 검색어 클릭하는 횟수가 1초에 4250번. 메일 전송량이 1초에 2228건. 이미지 등록수가 268건. 카페, 세부 등록수가 17건. 초당.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뭡니까? 무슨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 그 초당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일어나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했던 이 1초라는 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덤으로 여러분, 내일 8시 59분, 59초 다음에 1초를 덤으로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1초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나한테 1초가 덤으로 생긴다는. 신선생 뭐 하고 싶습니까? 1초 동안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우리 상인쌤 1초 동안 뭐 하실 수 있겠어요? 황당한 질문이죠. 휴장님 뭐 하실 수 있겠어요? 포? 포항엔 좀 짧은 것 같아요.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배로 넣으면은 1초 지나가겠다.
귀 휘빈다는 말은 좀 생뚱맞다, 그죠? 그 시간에 자고 자고 있어요. 있어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초가 주어진 다음에 1초를 가지고 뭘 하고 싶냐고. 숨쉬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는데 느끼지 못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 1초를 가지고 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뭐 요즘 강의 취소가 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안 좋은 전화만 하루 종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뭐 공부를 하는데 하나도 풀리지가 않고 강의안을 만드는데 기획이 하나도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짜증나 죽겠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누가 제 방문을 통 열더니 떡볶이 사와서요 소장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1초 만에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던 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제 아들이 옆에 영화학원에 다닙니다. 2시 반만 되면 저한테 옵니다. 기분이 꿀꿀하다가도 아들이 아빠하고 달려오면 그때부터 그냥 무엇 때문에 기분 나빴는지도 모릅니다. 그 1초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신 적 있죠? 그 만난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마디 하는데 1초 정도면 충분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멋있네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요. 이 말 하는데 1초 안 걸립니다. 그죠? 그 말 한마디 듣고 내가 어떻게 돼요? 자신감 회복되거나 포기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이 칵테일 바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갔어요. 술 한 잔 먹고 확 뛰어내려 버리려고. 그런데 그 바텐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손님 언제 봐도 멋져요. 갑자기 살맛이 나는 거예요. 1초는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1초 가볍게 이기지 마시고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인생을 바꾸는 1초를 활용해서 인생을 바꾸는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뭐였어요? 관점을 바꾸거나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 하나 바꾸는 데는 여러분 1초에 수천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생각 바꾸는 데는 1초면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꿀꿀했던 생각,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1초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덤으로 얻은 1초 인생을 바꾸는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5번째죠? 네. 85번째 행위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